영끌을 부추긴 언론들, 그리고 본인들이 영끌해 놓고 집 안 산 사람들 벼락거지라고 놀리던 시기들, 그럴 때가 있었죠? 진짜 호구는 누구였어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영끌들 죽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 영끌들은 굉장히 안쓰럽고 그렇다. 근데 그 영끌들의 대부분 같은 경우는요, 집으로 돈을 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냥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아니면 평생 내 집 마련 못해요 라고 생각했으니까 집을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핑계다. 자기 합리화다, 대부분은. 왜냐면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갔고, 내가 사도 손해는 안 보겠다 라는 생각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 적어도 손해 안 보고 돈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1주택자는요 집값이 올라도 돈 벌지 못합니다. 팔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돈 못 번다. 그래서요, 부자 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전에 부천에서 집 사서 시작을 했다가 조금 올라가지고 외곽 쪽에서 하다가 이제 뭐 상동 중동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집값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서 이제 또 강서구나 뭐 양천구 쪽 해가지고 뭐 목동 집 사고 목동에서 집 사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타기로 부자 된 사람이라고 하죠. 자산은 늘어났어요. 거기 자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간 것,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본인 번 돈까지 넣어서 자산은 올라갔죠. 근데 그 자산이 올라갔다가 한 번 하락기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한 방에 달리는 거죠. 1주택자들은 집값이 변동이 크면은 오히려 좋지 않다. 무주택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건설사와 다주택 갭투기꾼들. 월세 주고 노후 대비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좋지 않다. 집값이 올라가면 세금은 늘어요. 그런데 월세를 높이기는 쉽지가 않죠. 지금 월세 대란이다 뭐 난리치고 있는데 대란 아니죠. 월세는 보통 반지하, 원룸, 옥탑방 이런 데가 월세의 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던 사람이 아파트에서 월세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표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평균이 올라갔을 뿐이지. 월세 대란 아니죠. 전세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월세 대란이 오냐. 그러니까 좋아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본인이 집 사니까 태세 변환해서 놀린 인간들, 이 사람들은 천벌 받아서 싸죠. 본인이 노력해서 번 거예요? 본인이 엄청나게 공부라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서 오른다고 하니까 산 거지. 공부한 사람이라면 경기가 침체해서 금리가 떨어지는데 집을 사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이번이 미친 장세인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뚝 떨어뜨려도 집값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근데 코로나인데 미친 짓거리들 한 거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코로나인데 미친 짓거리들 하고 있다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나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 떨어진 데도 많죠. 그 이상으로 안 떨어질까요?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뭐 코로나만큼만 거품이 빠질 것이다, 그 이상 안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에 맨날 뭐라고 그랬어요? 이생진망, 벼락거지, 영끌 이런 말들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집을 안 샀으니까 너네는 망한다, 너네는 거지됐다. 가만히 자산을 잘 모으고 있고 안전하게 모으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집 안 샀다는 이유만으로 무능력한 사람, 멍청한 사람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죠. 그러면서 맨날 사례 만들었죠. 당신 말 믿었다가 벼락거지 됐다. 물론 이건 사례 맞는 거 아니겠죠? 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한 명은 사자고 했고 한 명은 사지 말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사지 말자는 쪽이 우세해서 안 샀겠죠? 그런데 너 말 믿어서 벼락거지 됐다. 언론에서 벼락거지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포수요 만들어내고. 전세 대란 이후 10억 올라서 이혼당한 남편, 아내가 사자고 하면 아파트.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할 뻔한 아파트가 20억이나 올랐네요. 드라마도 만들었죠. 승진했다고 가서 집에 이야기하니까 승진이 대수냐, 집값 5억 올랐다, 당신이 팔자고 한 아파트 올랐다, 몇십만원 올라서 뭐 살 수 있냐, 이런 것들 나오죠. 뭐 방송 출연 제의 같은 거 예전에, 뭐 요즘에는 저희가 언론 하도 많이 가서 잘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집값 많이 오른데 좋은 집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분석해주고 막 그런 데서 요청 들어왔어요. 저희랑은 취지가 다르죠. 나갔으면 유명은 해줬겠죠. 누구처럼 구독자도 많이 늘리고. 그러니까 상승론 이야기하고 집값 오르는군요, 당신 집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 누가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 방송을 안 나갔는데, 요즘에 나 홀로 산다, 너무 대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데 보면은 예전에는 진짜 혼자 사는 사람들 나왔는데 요즘에는 집 자랑하고 있죠. 보세요. 다 숨겨져 있어요. 언론에 하는 것들이. 집 자랑하고 있어요. 집에 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집은 에어프라이어 있고 냉장고에 뭐 있고 뭐 특별한 무슨 뭐 있고, PPL로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 집에 얼음 나온다 뭐 선전도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그에 넘어간 사람들이 호구가 된 거다. 지금 보면 어때요? 부부싸움이 역으로 나오고 있죠. 아내 얼굴 보기가 미안하다, 내가 집 사자고 우겼는데. 꼭지로 산 집 때문에 매일 싸운다, 하우스 푸어 됐어요. 얼마 전에 너 때문에 벼락거지 됐다더니 채 1년도 안 지나서 하우스 푸어 됐어요. 뭐라 그래요?
집값은 상가격보다 떨어졌는데 원리금은 수백만 원씩 나간다. 상냥했던 남편은 집 사자고 한 저에게 화풀이 합니다. 누가 집을 사자고 많이 했을까요? 보통 경제생활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사자고 그런다. 경제생활 해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데 저렇게 쉽게 돈 버는 장이 괜찮은 장인가? 의심부터 들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쉽게 안 들어가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쉽게 날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들어가겠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지 말자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한쪽에서는 사자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보통 그렇게 된다. 그럼에도 정신승리하고 있죠. 연골 신혼부부들은 지옥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왜 신혼부부가 집을 사야 돼요? 저희가 예전에 까긴 했지만 먼 토시 하시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신혼부부 10년에서 11년 차. 그게 부자아빠 책에 나온 거죠. 10에서 11년 차. 이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시기가 집값이 올라가고 이 신혼부부가 떨어지는 시기가 집값이 떨어진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신혼부부 더러울 게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요 분석대로라면. 그런데 10년에서 11년 이 신혼부부 집값을 올린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에서 11년 돈 모아서 사는 거지. 누가 결혼하자마자 집부터 해놓고 사냐. 그러니까 지금 일본 버블 때랑 똑같아요. 저번에 뭐 사사키 마사인가 그분이 일본 버블 때 3고 스펙 찾는다고 고학력 고수입 고신장 그 시기에 왜 그렇게 찾았겠어요? 그 정도 되지 않으면은 가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이 당연히 영끌에서 집 사야 할 것처럼 말해요. 언론에서. 쥐들이 그렇게 유도해놓고서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죠. 영끌 죽어난다. 지금 우리나라 사태랑 비슷하죠. 왜 결혼 안 해요? 집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가장 크죠. 돌려서 말하는 거죠. 결혼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는 집이고요. 여자는 집과 육아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일 것이고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기회는 또 온다. 주식시장의 장투가 뜻하는 바가 뭐였죠? 단타하려다 망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장투다. 10년 뒤에 지금 집값 정도로 다시 올라봐야 뭐하냐. 지금보다 더 오를 수는 없다. 많이 올라도 지금 정도인 거고 지금 정도도 못 오른다 사실. 그거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고 우리나라는 지금 쇠퇴기예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무슨 성장기예요. 쇠퇴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면은 웃기죠 그것도.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11억이던 아파트가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2년 전이면 언제예요? 2020년. 자 이제 코로나 시기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는 똘똘한 채 공급 부족 부처이던 시대로 돌아가겠죠. 그전엔 초이노믹스까지도 충분히 돌아가고 남는다. 2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얼마 만에? 1년 만에. 얼마나 집값 거품이 심했으면은 하락하는 속도가 그 미친 듯한 상승폭이었던 속도보다 2배 빠르다. 다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보이지가 않을 뿐. 그렇게 2030 부축이었었죠? 2030 부축인 2030들 뭐하고 있어요? 팔고 있죠. 이자 내려고 월급 받는다. 이런 분들은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면 바로 신불자 되니까.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예요? 늘어나는 이자의 허덕인데 집값도 2년적으로 떨어졌다. 지금 이자의 허덕이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팔고 있다. 무지성으로 올라간다고 했던 너네만 안 듣는 거다.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3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고 4년 전 가격으로 떨어져 봐라. 내년이면 충분히 그렇게 되죠. 그때서도 라이트하우스는 폭락론자고 한 말 다 틀렸다. 인디언들의 기우제 하고 있다 그래요? 아니에요. 2019년에도 이미 거품이었다. 그리고 자꾸 뭐 5년 전 10년 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하락론자들이 다 똑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니들이 기억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섞여서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니들 기억력을 탓해요. 시가총액 지금 2,700억 원 증발했죠. 저희가 언론보다 더 먼저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뭐예요? 주택 버핏지수. 이게 역대 최고고 요 정도 증발해봤자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것도 언제 한번 다시 뽑아서 드릴게요. 급급매로 내놔도 안 산다. 이게 하락장이에요. 뭐가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의 정의. 하락, 아래 하, 떨어질 락. 시장 장자죠?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는 장세가 하락장이지. 아직도 하락장 아니고 조정장이다 말하는 인간들 뭐예요? 떨어지면 하락장이지. 심지어는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어도 조금 올랐으니까 강보합이다. 말장난치고 있고. 올라가는 건 무조건 상승장이라고 하면서. 떨어지는 건 무조건 하락장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진짜 부동산 정치하고 있는 거지. 정책은 무조건 규제는 안 좋고 시장에 맡기면 다 된다. 시장에 맡기면은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면 그 시장은요 판이 깨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고 거기서 이제 과열될 경우는 정부 개입이 더 필요한 거고 너무 침체될 경우는 이제 정부 개입이 빠지는 거고 이건 기본적인 거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몰고 가냐? 돈 많은 놈들이 더 벌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급 호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100채 200채 산 사람들은 세금 엄청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깐 거예요. 부동산 정치라고. 지들이 벌어야 되는데 그 혜택을 딴 사람들이 벌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욕하고 싶겠어요. 맨날 노무현 문재인만 욕한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3명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근데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 유독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까이는 이유가 뭐냐? 규제했으니까. 호구들 들어와서 지들 돈 벌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막았으니까. 그럴 거면 세금 더 내 하니까. 그러니까 죽어라 까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IMF 극복하느라고 완화책 쓰니까 별말 안 하는 거고. 언론에서 여론 만드는 거 봐봐라. 아직도 기회. 자, 이 사람들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와서 막 말 바꾸고 하는 인간들은 저희가 열심히 까고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이러고 있는 인간들은 절대 잊지 마라. 결론 뭐예요? 산 사람이 호구고 진짜 벼락거지. 벼락같이 거지가 됐다. 이거 다 선동에 넘어갔고 부동산 정치에 넘어갔고 당한 거다. 여론 조성에 넘어갔다. 여론 조성이란 말 솔직히 아깝죠. 바람잡이한테 넘어갔죠. 그런데 아직도 호구 모집하고 있다. 왜 그래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거든. 근데 예전에는 호구 모집이 통했죠. 지금도 심리상으로 호구 모집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통하느냐? 그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어서. 들어갈 땐 집 샀다고 뽐내면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한 푼 없는 백수건달 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